앞서 세 차례 미뤄졌던 개학이 더 늦춰졌습니다.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차례로 개학을 합니다. 등교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을 엽니다. 학생들이 언제부터 학교에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학이 늦춰지면서 수능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개학은 4월 9일 목요일로 또 미뤄졌습니다. 개학은 하지만 실제 등교하진 않는 온라인 개학입니다. 당초 4월 6일 월요일에서 사흘 더 늦춰진 건데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준비할 시간이 교사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개학 첫 이틀을 적응 기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고3과 중3 학생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다른 학년의 중고교생들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총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20일부터 학사 일정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실제 학교에 갈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힘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집단 감염이 잦아들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결국 대학 입시도 미뤄졌습니다. 처음으로 11월이 아닌 12월에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보통 11월 셋째 주 안에 치러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2021학년도 수능도 올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차례나 미뤄지면서 12월 3일로 조정됐습니다. 수능 날짜뿐 아니라 수시와 정시 일정도 모두 2주가량 늦춰졌습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 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그래도 혼란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같이 미뤄진 3, 4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는 등교 개학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치를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수업을 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생들의 어떤 학력 수준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6월 모의평가라든지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난이도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12월 수능을 접하게 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보신 대로 모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준비가 된 건지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책팀의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개학일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미뤄졌는데 이번엔 목요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개학일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하는데 주말을 제외하고 최소 일주일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미 5주나 개학이 미뤄진 만큼요. 다음 주를 넘기지 않고 개학일을 잡으려다 보니까 목요일에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간을 주면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점을 고르다 보니까 목요일이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온라인 개학,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따로 떨어져서 원격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가능한 수업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예. 먼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댓글이나 마이크로 질문을 하고 또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가 미리 수업을 녹화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학습하는 형태가 있고요. EBS 강의를 보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제 제시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교육급여 수급권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사는 자녀들은 지원 계획이 좀 마련돼 있습니다. 예. 이 대상 학생은 전국에 29만 명입니다. 이 중에 13만 명에게는 기기와 함께 인터넷 통신비까지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겐 학교가 갖고 있는 기기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학생이 2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까지 재택근무를 한다면 스마트 기기 사용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원격 수업을 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네, 우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입니다. 예.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3,600여 개 학교에는 깔려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학사 관리 문제도 있잖아요. 당장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교원단체에서는요. 온라인 수업의 문제와 한계가 분명한데 해결책은 뾰족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라인 개학 기간이 정규 수업으로 인정이 된 만큼 출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우려한 겁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SNS나 전화 같이 여러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할 수 있게끔 현장에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학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개학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학년에 따라서 개학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학교의 원격 수업 역량이 전 학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럴 경우에 향후 방학이나 개학 같은 학사 일정이 한 학교 안에서도 전부 달라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수능은 12월에 치러지잖아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도 적지 않게 당황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한데 이렇게 되니까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서 학습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은 신뢰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까지 하게 되면 설상가상이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학원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자체에선 쉬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에 떠밀려 문을 열거나 경영난으로 더 이상 문을 닫아두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하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노는데 다른 애들은 공부한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학습에 공백이 생길까 불안한 부모들은 학원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맨날 전화도 오잖아요. 지금 언제 개강을 할 거냐. 이제 너무 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충했으면 좋겠느냐.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문을 여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말도 못해도 날들 대출받도 쉬고 다 난리죠. 직원들 많이 감축하고 무급들도 쉬고 그렇죠 지금. 온라인 원격 강의를 시도했다가 쏟아지는 민원에 접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막 딴짓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반응도 좋지도 않고.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치동 등 서울 주요 학원가의 휴원율은 15%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조정을 하고 지금은 옆에서 무당태하고 이격시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원도 일부 있습니다. 초반엔 코로나 심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넓게 앉으려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입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또 학교 안 가는 만큼 좀 많이 늘어져가지고 공부를 일단 최우선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을 코로나 생각하고. 코로나19로 경쟁 사회의 단면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